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힌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은 백신의 효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의 백신은 물보다 나은 수준이라고 비판할 정도였는데, 이는 러시아가 개발했다는 백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2상 임상시험을 끝마쳤다고 밝혔는데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되지 않은 이상 백신을 투여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 연구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논문이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에 실리며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인정받고 있는 렘데시비르에 비해 무려 600배나 뛰어난 효과를 보인 성분을 찾아냈다는 것인데요. 공식 학술지에 논문이 실린 만큼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러시아의 백신과 비교해 세계적인 신뢰도를 확보한 셈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능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진행한 세계 첨단 기술 분야 순위에서 한국은 4위에서 한 단계 오른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2위를 기록했었으나 중국에 밀려 한국과 공동 3위를 기록했죠.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 주요 6개국 지도자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했는데 아베 일본 총리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조사 대상 6개국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역에 있어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한국이 포함될 경우 일본 정부의 무능력함이 적나라하게 나타날 위험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도쿄에서 한인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에 나섰는데 일본 정부가 진행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 국민들이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8월 11일 러시아가 임상시험도 마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한다고 밝힌 뒤 세계 각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와 국방부 산하 제48 중앙과학연구소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보건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이 백신은 임상시험 최종 단계인 3상 시험을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돼 실시된 1상과 2상 시험도 38명을 상대로 이루어졌으며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임상시험기구 연합은 이날 패스트트랙식 백신 승인은 러시아를 백신 개발 경쟁의 선두에 올리기는커녕 백신 수요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면서 임상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승인을 유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대응을 이끄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러시아가 입증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백신의 제조가 해당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죠. 데니얼 살몬 미국 존스홉킨스대 백신안전연구소장은 뉴욕타임즈에 러시아가 백신의 위약 효과를 넘어서는 효과가 있는지와 접종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지를 검증하는 3상 시험을 건너뛰는 위험한 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정말로 겁나고 위험한 행위라고 말하는 등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러시아가 백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지 의심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AP통신은 러시아는 자신들이 개발한 에볼라 백신 2종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에볼라 백신으로 입증돼 아프리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백신들은 작년까지 세계보건기구에 백신 후보 물질로 등록돼 있었으며 아프리카에서 널리 쓰인다는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전례가 있는 만큼 러시아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의 편을 들고 나선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 백신 전문가인 타오 리나는 8월 13일 관영 글로벌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패스트트랙을 선택한 것은 아마도 겨울이 오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의 백신 승인으로 각국의 백신 개발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방 국가가 러시아 백신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은 정치적인 원인이 더 크다면서 자국의 백신 개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과도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중국이 러시아를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언론 플레이로 보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칭찬 이후 중국이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는 언급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러시아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텐홍젠 중국의학생물기술협회 회장은 올해 연말쯤이면 중국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고, 양장추 우한대 병원균 생물학대학 부학장도 현재 중국의 백신 연구는 좋은 기초설비와 환경을 바탕으로 백신 상용화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비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확보돼야 도입 및 접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보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해 공개하고 이를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는 혈액응고제 및 급성 췌장염 치료제 성분 나파모스타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능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은 국제학술지인 바이러스학 저널에 실리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5월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대비 600배의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국제적으로 저명한 공식 학술지에 연구 결과가 실리면서 공신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는 현재 나파모스타트 성분약인 나파벨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 종근당, 그리고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함께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나파모스타트는 혈액응고제와 급성 췌장염 치료제로서 지난 2015년 국내 허가를 받고 처방되고 있어 재활용이 쉽고 가격도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한국 파스테르는 24개 FDA 승인 약물들의 세포 배양 실험을 진행했는데, 나파모스타트가 가장 강력한 항바이러스 약물 후보임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종근당이 의뢰한 나파모스타트 2상 임상시험은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고, 김동호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교수팀이 피험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8월 13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3종에 대한 임상시험을 올해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모두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74개 품목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을 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2019년 주요 상품 서비스 점유율 조사에서 한국은 스마트폰, D램, OLED, 낸드 플래시 반도체, 초박형 TV, 대형 액정 패널, 조선 등 7개 품목에서 점유율 1위에 오르면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2위였지만 중국에 밀리면서 한국과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의 뒷걸음질 덕분에 한국이 공동 3위에 올랐지만 중국이 한국의 주요 산업마저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의 규제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일본이 다시 2위에 올라설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진행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아예 한국을 배제해 눈길을 끕니다. 8월 13일 도쿄신문은 국제 컨설팅 업체 캡스트 CNC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평가에서 6개국 중 아베 총리가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간신히 꼴찌를 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6개국이었는데 그 결과 아베 총리는 마이너스 34%포인트를 기록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선택지에 한국이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유럽에서만 4개국이 포함됐는데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 중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일본의 정책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비교 대상으로 거론될 경우 일본의 무능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8월 12일 도쿄 신주쿠 지역의 한국인 상인 모임인 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는 12일 지역 의료법인인 오다 클리닉을 한국인들을 위한 코로나19 검사 전문 병원으로 지정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규환 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불안을 느끼는 한국인들이 많다며 원하는 분들이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력 병원을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신주쿠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한국인은 누구나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할 예정이라고 하죠. 일본에선 30분 정도 후의 결과를 알 수 있는 항원 검사는 약 2만엔, 3일 정도 후의 결과가 나오는 PCR 검사는 약 3만엔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된다면 일본 제품이 아닌 한국산 진단키트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저렴하고 신속한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는 한국인들이 일본과 비교도 되지 않는 뛰어난 기술을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성장을 외면하는 사이 한국은 일본을 뛰어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Zombie apocalypse.